고 암벽타기,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빙벽타기, 또 골프, 또 승마, 그리고 스키. 동생 중에 좀 바보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실제 바보는 아닙니다. 스키 점프 선수들이 실제 선수들은 뭐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놀러 많이 다녀서. 그럼 시작합니다. 체육 전공자로서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포츠 활동이 본물 터지듯이 터졌던 건 대학에 들어와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수영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물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왼쪽에 화면부터 보면 이거는 이제 웨이크보드죠. 예, 수상스키 종목인 웨이크보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청평에 가면 이제 빠지라고 하는데 수상스키장에서 보트가 끄는 거에 매달려서 가는 아주 재밌는 놀이고, 많이 젊은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약이죠. 카약. 바다 수영이나 철인 3종 경기할 때 그 안전 요원으로는 카약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쿠버 다이빙, 스킨스쿠버죠. 이때 독도에 가서 스킨스쿠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영도 있고 요즘 또 많이 하는 서핑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스포츠 종목들을 체험하고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국외 활동도 하죠. 농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제 대학교 1학년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농구도 굉장히 즐겨 했었고, 암벽타기,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실내에서 하는 스카이다이빙이네요. 이런 프로그램도 참여해 봅니다. 그리고 빙벽타기, 또 골프, 또 승마, 그리고 스키, 이렇게 다양한 레저 스포츠와 관련된 스포츠 활동들을 직접 참여하고 또 지도도 해보고, 지도자로서 또 대회도 나가보면서 그 스포츠 종목별 갖고 있는 문화들을 다양하게 체험해 봅니다. 한 종목만 해서는 조금 닫혀있는 세계밖에 볼 수 없을지 몰라요. 여러 종목들을 체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 체험에서 지도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들이 전공자로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많은 종목들을 체험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한두 종목은 정말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그 종목의 기능적인 부분, 또 그 종목에서의 지도 능력, 이런 것들을 함양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스포츠 전공자로서 꼭 함양해야 될 역량이 되겠죠. 그리고 디렉터 이제 활동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철인 3종 경기 디렉터 활동을 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철인 3종 경기는 크게 세 가지 종목을 하죠. 뭐가 있죠? 수영, 사이클, 자전거 있고요. 다음 런, 달리기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을 하는 게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철인 3종 경기를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생활체육으로 많이 보급되면서 정말 동호인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철인 3종 경기가 생활체육대로 열리면 500명에서 1000명 이상 참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각 종목들을 보면 종목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인기가 크게 없는 것 같은 종목조차도 그 종목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을 체험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 대학의 학부생들도 디렉터로서 또는 그 심판으로서 같은 자격증을 발급해줘서 대회에 같이 참가해서 디렉터 활동을 같이 하곤 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올림픽 경기가 이제 수영 1.5km, 사이클 40km, 그리고 런이 10km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속으로 박꿈터라는 곳에서 바꿔서 종목을 바꾸면서 경기를 하는 경기인데, 뭐 올림픽 경기에서는 2시간 안에 주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철인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니까 트라이슬론이라고도 하고요. 철인 3종 경기는 그 올림픽 경기보다 조금 깁니다. 코스들이. 근데 제일 긴 코스를 그레이트맨 코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레이트맨 코스는 수영이 4.5km, 대부분 바다 수영을 합니다. 바다나 강 이런 곳에서 수영을 해요. 그리고 사이클이 무려 180km예요. 그리고 달리기는 몇일까요? 런은 마라톤 풀코스죠. 40.19km를 뛰게 됩니다. 이걸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게임 자체가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수영 4.5km 끝나면 박꿈터에서 사이클로 바꿔서 자전거 180km를 도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 디렉터 활동을 할 때 안전 요원들 배치, 그리고 식품, 음식을 먹는 곳도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 죽 이런 것들도 놓고 화장실도 설치를 해놔서 경기 중에 화장실을 들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마라톤 42.195km를 뜁니다. 이걸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500명, 1000명씩 참여를 해요. 굉장하죠. 이렇게 종목별로 다양한 특징과 어떤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키 오피셜로 활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키 점프대회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 우리가 2018년도에 정말 멋지게 일어났던 평화의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스키점프 오피셜로 함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키점프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저는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대표 영화를 통해서 스키점프를 많이 배우게 됐죠. 실제 이제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이 오피셜 중에는 당시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이 듣곤 했었는데요. 얘기하면서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일본에 있는 하쿠바라는 스키점프장이 있는 스키장으로 우리가 이제 사전 체험 사전 견학을 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디렉터가 그 이전에 있었던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그 스키점프 총괄 디렉터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같이 인솔 해주고 지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쿠바에 있는 스키점프대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멀리 보면 참 아름다운데 아래를 보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 경사를 따라 그 대학 스키점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스키장에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에 스키장이 있는 개념인데, 일본은 마을에 스키장이 있는 개념이 많아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스키장 관리를 하고 직장도 일터도 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에 어떤 맞는 그런 플랫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여름에 가서 무슨 스키점프 체험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보냐 했더니, 여름에 스키점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쪽이 일본 하쿠바의 스키점프 대고 이쪽은 바로 평창의 스키점프 대입니다. 딱 봐도 일본의 스키점프 대가 더 약간 안전해 보이죠? 능선을 따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스키점프 대는 위에가 휑해서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실제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이 스키점프죠. 피스 국제스키연맹에서도 이러면 경기 못한다, 바람막이 설치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 이런 바람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이 스키점프대는 꼭 두 개가 있어요, 보면. 그쵸? 그래서 노멀일, 라지히 해서 두 개의 종목이 진행됩니다. 노멀일은 98m까지 뛰면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짧으면 마이너스, 라지힐은 125m를 넘어가면 플러스, 줄면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봐요. 거리 그리고 자세, 텔레마크라는 착지 자세,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일본 하쿠바 대회 때 갔던 두 명의 선수입니다. 김칠구 선수랑 최서우 선수인데, 김칠구 선수는 그 국가대표 그 영화에 나왔던 실존 인물이에요. 동생 중에 좀 바보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실제 바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되게 열악하고 가난하게 나왔었어요, 스키점프 선수들이. 실제 선수들은 뭐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놀러 많이 다녀서